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전기전자공학개론 제1장 전기회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전기의 역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강 교재 19페이지에서 42페이지 사이 19페이지에서 42페이지 사이에 1장 1절 전기란 무엇인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물질과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기란 무엇인가 1장 1절에 이제 그 1항목의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란 과연 어떤 것인가, 전기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인류가 2000년까지 생겨나오는 동안에 발전한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 물질을 들여다보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전기 현상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 현상이 결국은 물질의 근본적인 원자의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발전한 과학기술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원자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보어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원자의 모형,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림 1-1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태양계를 이루는 태양 주위에 행성이 회전하고 있듯이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특정한 궤도에 따라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아라는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설명을 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원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 내부의 구조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제 일단 설명하기 위한 도구죠.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가설이 틀린 게 없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 구조를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는 못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여러 번 한 결과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두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원자 핵과 전자,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은 이제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 부분하고 중성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 안에 지금 뭐 빨강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지만 그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바깥 궤도를 도는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음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전자는 전자 궤도를 따라서 원자 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 궤도는 또 양자화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궤도가 끊어져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이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궤도를 이루고 있듯이 전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궤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자화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궤도가 각각 정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림은 보아라는 학자가 만든 원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원자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광학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분광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빛을 분석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분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햇빛을 볼 때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햇빛을 보면 햇빛은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햇빛이 각각의 색깔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빨간색 파장이 635나노미터로서 제일 길죠. 길다 보니까 빛의 파장에 따라서는 빛이 다른데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색 광을 받아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빛의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프리즘이 그 파장에 따라서 분절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원자도 에너지를 주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 에너지가 빛이 되어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줄무늬 형태로 그 빛이 나타납니다. 특정 무늬가 나타나는 건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그죠? 이렇게 100나노미터, 뭐 1000나노미터, 10,000나노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각각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하나의 띠, 요건 이제 나노미터는 파장입니다. 파장이 작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파장이 크다는 그 파장이 주파수가, 이거 주파수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파장이 아니고 주파수가 이제 그 높은 위치에까지, 그죠? 높은 위치에까지 빛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빛이 나눠지어서 나타나는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수소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줄무늬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줄무늬로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기술을 그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분광학을 쓰면 스펙트럼, 원자의 빛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줄무늬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줄무늬를 가지고 그 에너지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에너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상태, 준이라는 것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에너지의 높낮이를 보면 가장 안정적이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자는 이렇게 이제 각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궤도마다 에너지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요 안쪽에 있는 것을 제일 낮은 궤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높은 궤도, 그 다음 높은 궤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쪽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보통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 에너지가 높아지면 궤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위치고, 에너지를 받으면 위의 궤도로 넘어갑니다. 요 궤도 돌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더 위의 궤도로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정 원인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낮은 에너지 궤도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전자가.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에너지가 바닥 상태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 상태, 들뜬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들뜬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오려면 요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빛은 에너지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빛을 사진 찍어서 지금 전자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광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좀 에너지 입장에서는 가장 안쪽 껍질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안쪽 껍질이죠. 그 다음
껍질이 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이제 5번 무한대 상태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이온화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1번으로 떨어지는 것을 라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발견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것을 라이만 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그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것, N1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라이만 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N1인 바닥 상태로 전해할 때 빛을 방출하는 것을 라이만 계열의 스펙트럼이라 일컫습니다. 이런 스펙트럼도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머라고 하는 분이 발견을 한 것은 이제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전이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N2번이죠, 그죠? 여기 N3번이고. 그래서 더 위에 궤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머라고 하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3번으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파션이라고 하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파션 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계열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수소 원자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전자 한 개, 원자 한 개, 원자 핵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 원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라이만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은 이 수소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분광학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사진급판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의 특정한 이름들이죠. 라이만 계열 스펙트럼, 발머 계열 스펙트럼, 파생 계열 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금 원자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그걸 분광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원자 구조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분광학을 사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그 성질을 파악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원자 구조는 그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원자 핵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닥 상태 첫 번째 그 궤도에 있을 때의 에너지를 만약에 거꾸로 주면 어떻게 되냐? 이 윗단계로 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바닥 상태와 여기 이제 여기 상태잖아요. 들뜬 상태. 에너지를 주면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정 이유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면 빛이 나오는 거죠. 그죠? 빛을 주면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전자가 이제 여기 상태로 되고 빛을 만약에 주면 빛은 보통 레이저 같은 것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나 이런 빛을 주면 빛을 받아가지고 요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리고 또 특정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빛이 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그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자의 상태가 특히 기본 바닥 상태에서 그죠? 바닥 상태에서 빛을 받아서 들뜬 상태로 간다든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를 하는데 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원자의 구조를 파악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들을 분광학이라고 학문적으로 분광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 양자 기법들입니다. 양자 역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를 뭐 입자라고 보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양성자하고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죠.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전하량이 똑같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입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같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양성자와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자 전체로는 중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자와 같이 중성자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자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무게가 지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되어 있어서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 핵은 무겁습니다. 무겁죠, 그죠? 전자는 가볍다. 이게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9승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가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전자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교재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원자 안에 이제 전자가 취하는 에너지 상태를 간단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궤도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껍질을 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전자 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어떤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가고 어떤 껍질에는 한 개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전자의 숫자가 꽤 껍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2차원으로 볼 때는 이제 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차원으로 볼 때는 요게 9가 되죠. 그래서 보통 9껍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과를 딱 잘랐을 때 그 단면을 표시를 한 거와 비슷하죠. 3차원으로 볼 때는 공의 모양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 껍질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K 껍질, L 껍질, M 껍질. 그래서 이제 K 껍질에 뭐 한 개, L 껍질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M 껍질에는 뭐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K 껍질에는 한 개 이상 못 들어가고, L 껍질에는 두 개 이상 못 들어가고, M 껍질에는 세 개 이상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자는 원자 껍질 안에 전자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 번호라는 말을 씁니다. 원자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이제 보통 표시하는데 원자 핵 안에 있는 이제 양성자 수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작은 순서대로 그 나이를 한 게 이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주기율이라고 보통 많이 쓰죠.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표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상에 이제 화학원소의 번호를 그 원자 번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양성자 숫자는 뭐 전자 숫자와 같으니까 전자 숫자나 양성자 숫자를 가지고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이 이제 원자 번호다. 그리고 이제 중성자의 그 숫자를 가지고 보통 그 동위 원소 같은 원자 번호 안에서도 원소가 그 원자가 다른 종류가 좀 있거든요. 이제 형제간인데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 이제 235, 237 이렇게 이제 동위 원소가 있는데 원자의 중성자 숫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도 물질을 구분하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를 가지고 이제 원자를 나누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나 전자 숫자로 했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 전자도 한 개죠, 그죠? 그래서 K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전자는 헬륨은 두 개, 리튬은 세 개,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붙어져 있죠. 그래서 헬륨, 리튬,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갑니다. 네온이 10번이죠, 그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뭐 보통
플로르, 네온까지 그죠? 네온까지는 대부분 다 그 원소의 그 주기율표라는 게 있다 보니까 화학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는 원소들입니다. 이제 우리 전기하고 이제 관계된 것이 이제 전자인데 전자 중에서 그죠? 물질은 보통 상태에서 이제 중성 상태인데 이제 수용액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그 어떤 용액에 집어 넣으면 이온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온화 현상이 발생하냐? 일반적으로 이제 양성자하고 이제 그 양성자가 플러스고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성 상태인데 수용액에 담그면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전자가 흘러나옵니다. 전자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이제 양성자가 되겠는데 전자가 지금 결합을 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5개, 양성자가 4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원자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1 정도의 대전되어 있죠. 하전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남는 상태 또는 모자라는 상태를 이온화된 상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는 전자들 이런 전자들은 밖으로 흘러나가기도 쉽고 들어오기도 쉽습니다.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한 궤도의 특정 위치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온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뭐 자유로운 전자니까 그렇죠. 이 자유전자가 모여가지고 전류를 이루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보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자의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결국은 이제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흘러나오고 그런 전자들이 자유전자 형태로 흘러다닙니다. 또 고체 안에서도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흘러다니기 때문에 이게 전기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물질 내부의 자유전자는 쉽게 원자 핵의 구속력을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을 할 수가 있고 이 양성자가 그 전자를 아무래도 땡기게 되죠, 그죠? 땡기게 됩니다. 전기적 인력으로 땡기게 되는데 어떤 동력이 작용을 하면 이탈을 하게 되죠. 이탈하는 전자를 자유전자를 한다. 그래서 물질 밖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면 물질 속에서는 당연히 그죠? 이게 바란스가 맞아 있는데 양전기가 더 많아져 가지고 이 물질은 플러스 1 한 개가 도망갔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온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온화됐다 보통 그렇게 이용해요. 영어로는 뭐냐 ION으로 씁니다. 이온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용액 속에 어떤 그 황산구리 용액 속에 이제 담그면 그죠? 예. 구리가 이온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떨어져 나온 전자를 자유전자라 한다.